네, 오렌지 지멧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렌지 지멧 수학부 팀장 현선우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엑스포넌 지수인데요. 이 지수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절대값 문제는 절대값을 내버려 두고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절대값 문제는 항상 절대값을 없애야 되는데 오렌지 지멧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렌지 지멧 수학부 팀장 현선우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도형인데요. 도형 중에서 가장 많은 출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트라이앵글, 오늘 공부하게 될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멧 매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삼각형에 관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함께 공부할 파트가 도형 파트고요. 자, 오늘은 도형의 첫 번째 파트.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트라이앵글, 삼각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삼각형의 일반적인 성질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삼각형의 일반적인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삼각형의 일반적인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를 이루게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삼각형의 일반적 성질 첫 번째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항상 얼마다? 세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이다. 이것을 이제 가장 먼저 아셔야겠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삼각형을 나타낼 때는 이 꼭지점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내요. 자, 그래서 꼭지점을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내고 삼각형의 각도 마찬가지로 이 대문자 A, B, C를 이용해서 대문자로 각을 나타내요. 삼각형이 각도 있지만 변도 있죠? 변은 소문자를 써서 나타내는데 각 A 또는 여기 꼭지점 A가 되겠죠. 꼭지점 A와 마주보는 변을 일반적으로 이 변을 소문자 A를 써서 변 A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B와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B를 써서 이렇게 변 B라고 나타내고 꼭지점 C와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C를 써서 이렇게 변 C라고 나타내게 돼요. 우리 각은 대문자를 써서 나타낸다고 했죠. 변의 길이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소문자를 써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A가 이 변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이 변의 길이를 소문자 A를 써서 나타내기도 해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관련된 삼각형의 성질이 되겠는데요.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아무리 긴 변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또는 가장 큰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도 작아야 돼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도 작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의외로 지멧 매스에서 이 사실을 이제 가끔씩 물어보기도 하니까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3, 5, 9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 세 개의 숫자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3, 5, 9,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였다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 9에 해당하는 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이 세 숫자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이 성립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세 변의 길이가 3, 5, 9인 삼각형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이 변의 길이가 9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지금 3과 5를 합쳐봤자
9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5라고 했을 때 3하고 5를 더해봤자 9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 두 개의 선분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만날 수 있다 없다? 지금 이게 만약에 9, 이 선분의 길이가 9라면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5라고 한다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지 못해요. 3, 5, 9는. 뭐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삼각형의 넓이. 넓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에어리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꼭 삼각형뿐만이 아니라 자, 모든 도형의 넓이를 말할 때 이제 에어리어라는 단어를 쓰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예요. 이게 이제 밑변의 길이라면 높이는 뭐가 될까요? 얘를 밑변의 길이라고 잡았다면 높이는 자,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그은 선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수선의 길이 자, 마주보는 변에 수직으로 내리 그었을 때 자, 이 수선의 길이가 높이가 돼요. 하이트의 약자를 써서 h로 나타내는데요. 자, 조금 이따가 이제 이 용어는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돼요.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이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같겠죠. 여기다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 개의 삼각형을 그릴 건데 자, 이게 첫 번째 삼각형이에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은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삼각형인데 자, 이게 밑변의 길이가 a고 자, 높이가 h예요. 자, 이렇게 수선을 그렸을 때 자, 수선의 길이가 높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은 자,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 길이는 a고 자, 이 높이는 h예요. 얘는 직각 삼각형. 당연히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공식에 대입하면 넓이가 같겠죠. 자, 세 번째 삼각형은 좀 극단적으로 그릴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세 번째 삼각형은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밑변의 길이는 a고 자, 높이는 h인데 원래 높이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직으로 내리 그으라 그랬죠. 근데 얘는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선을 그을 수가 없어서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마주보는 변의 연장선 위에 자, 이렇게 마주보는 변의 연장선 위에다가 자,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 그었을 때 이게 바로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h라면 자, 지금 이 세 삼각형 자, 이 세 삼각형은 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어떻게 된다? 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면적은 같겠죠? 그래서 자,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 자, 높이는 마주보는 변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길이가 높이가 돼요. 자, 이거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잠깐 볼 텐데 여러분, 삼각형을 딱 결정하는 것은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이제 참고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자, 하나의 삼각형을 결정하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는 우리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 변을 사이드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용어로 정리하기로 하고 자,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이것을 SSS라고 하는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이 하나로 딱 결정이 돼요. 참고로 각을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여러분, 삼각형의 세 각을 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세 각이 모두 60도 세 각이 모두 60도로 같은 삼각형이라고 해볼까요? 세 각을 안다고 해서 세 각이 결정된다고 해서 삼각형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세 각이 모두 60도인 삼각형은 자, 이런 삼각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큰 삼각형. 자, 이렇게 세 각이 모두 60도인 이런 삼각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세 각을 안다고 해서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 각이 모두 60도인 삼각형은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더 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더 작은 모양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결정이 된다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결정이 된다면 이 삼각형은 하나로 딱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딱 결정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세 변을 알고 있으면 돼요. 또는 자, 무엇을 알고 있어도 되냐면, 또는 자,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한 변의 길이와 자, 양 끝각을 알아도, 이 각도를 알아도 삼각형이 하나로 딱 결정이 돼요. 자, 이거 각도가 앵글이기 때문에 하나의 앵글과 가운데 낀 변의 길이와 그 옆에 쪽의 앵글을 알아도 삼각형이 하나로 딱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하나로 결정이 된다면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딱 하나예요. 더 이상 다른 모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이렇게 하나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하나의 각을 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 각을 이루는 양변의 길이를 알면, 자, 이걸 SAS라고 하겠죠? S, 앵글, 각도, S. 자, 이렇게 하나의 앵글과 하나의 각도와 자, 이 앵글을 이루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두 변의 길이가 만약에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정해진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도 이렇게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을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뭐 SSS 합동, SAS 합동, 뭐 ASA 합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문 매스에서는 뭐 합동 이런 거 잘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참고로 삼각형이 딱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세 변의 길이를 알던가, 한 변과 그 양 끝각을 알던가, 한 각과 그 각을 결정하는 양 변의 길이를 알던가, 이렇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직각 삼각형은 조금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 직각 삼각형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우선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는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면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수학적인 용어를 알아야지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용어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당연히 여러분 이 용어는 이제 뭐 잘 아시는 것도 있고 또는 생소한 것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 area. 자, 넓이는 이미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 넓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둘레의 길이에요. 자,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어는 perimeter. 여러분들이 저보다 발음이 더 좋으시니까, 자, perimeter. 이 단어가 바로 둘레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용어가 바로 둘레의 길이 자라는 용어의 어떤 수학적인 용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변. 이 변이 바로 사이드가 되겠죠. 사이드. 이 변을 사이드라고 하고요. 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앵글, 각이겠죠? 네, 앵글은 각. 자, 그 다음에 높이. 자, 이 높이, H는 하이트의 약자예요. 하이트. 자, 이게 높이. 뭐 이제 여러분 뭐 앵글 이런 거는 뭐 하이트 이런 거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이런 용어들을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물론 우리는 지금 삼각형을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삼각형 문제라고 해서 딱 삼각형과 관련된 것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사각형과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원과 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삼각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른 도형들의 용어 정리를 잠깐 하면요. 물론 이어지는 다음 강에서 뭐 사각형, 원, 사각형의 성질, 원의 성질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삼각형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용어들만 정리를 하면요. 자, 우선 스퀘어. 자, 스퀘어.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정사각형이에요. 네 각과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죠. 자, 그 다음에 rectangle.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직사각형. 직사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circle. 자, 이게 원이라는 단어를 나타내죠. 그리고 참고로 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죠?
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자,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B인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된다?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또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가 inscrib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네, inscribe.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접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내접시키다. 내접시키다. 여러분, 내접시키다. 이게 안내자죠. 안에서 접한다. 이게 내접이거든요. 내접. 안에서 접한다. 자, 우리 한번 요거 inscribe가 내접시키다 라는 뜻인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 안에 원이 이렇게 안에서 접하고 있죠. 이렇게. 원이 안에서 접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원이 삼각형 안에 내접된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내접시키다라는 사동사니까는 뭐 be inscribed in 뭐 이렇게 이제 뭐 송태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원이 삼각형 안에 내접되어 있는 형태지만 당연히 자, 여기 한번 여기 보실까요? 지금 당연히 삼각형이 네, 이렇게 원 안에 내접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삼각형이 원 안에 내접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조금 특수한 형태의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좀 친숙한 삼각형부터, 자,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자, 문제 출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건데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아무리 잘 알고 계셔도, 이등변 삼각형을 뜻하는 단어를 모른다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아실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나타내는 단어는, 자, isosceles triangle 하면 이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isosceles triangle. 자, 이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isosceles triangle 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자, 우리 거기 강의 노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등변 삼각형. 우리 무엇을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러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성질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이건 정의고 따라오는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도 이등변 삼각형.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고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말이 나와도 두 변의 길이가 같구나. 자동으로 두 밑각의 크기도 같겠구나.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이 꼭지점에서 지금 이 마주보는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수선. 네, 수직으로 내리긋는다는 뜻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으면,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으면, 네, 수직으로 내리그으면, 자, 이것을 우리 H라고 해볼까요? 네, 수선. H. 꼭지점 A라고 한다면, 자, A라는 꼭지점에서, 자, 이렇게 마주보는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은 이 BC라고 해볼까요? 이 선분 BC를 이등분해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자,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수직으로 선분을 그으면, 자, 수직으로 선분을 그으면 이 꼭지점 H가 이 선분 BC를 이등분해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니까 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거기 강의 노트에 네,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은 이 마주보는 변을 이등분한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특이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자, 정삼각형을 나타내는 단어는 네, equilateral triangle. 자, equilateral triangle. 자, equilateral triangle. 네. 자, 이 단어가 바로 정삼각형이라는 뜻이고요. 자, equilateral triangle.
이게 바로 정삼각형. 우리 정삼각형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정삼각형 무엇을 정삼각형이라고 한다? 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따라오는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다? 따라오는 성질에는 세 각의 크기가 같아요. 세 각의 크기가 같아요. 자,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자, 따라오는 성질에는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우리 아까 삼각형의 일반적 성질 첫 번째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 180도라 그랬죠. 그럼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데 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한 각도가 몇 도다? 60도면 되겠죠? 그러면 60도면 네,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겠죠. 여러분, 정삼각형도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냐? 지금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 확실하죠? 세 변의 길이가 같다고 두 변의 길이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두 변만 본다면 이 두 변의 길이 분명히 같은 거 맞죠? 따라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도 당연히 돼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에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있다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있다면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에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금 있다가 직각 삼각형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되겠죠. 자,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4분의 루트 3 A제곱. 자, 높이 하이트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주보는 변에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자, 이 수선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자,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 A예요. 자,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우선 외우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직각 삼각형 파트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바로 이어서 직각 삼각형 파트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직각 삼각형,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세 번째 나오는 특수한 삼각형이 바로 뭐다? 직각 삼각형인데요. 자, 직각 삼각형을 뜻하는 단어. 단어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 가야 되겠죠. 직각 삼각형을 나타내는 단어는 right triangle이에요. right triangle. right angle triangle. right angled triangle 또는 right triangle 어쨌거나 이 right가 들어간 트라이앵글은 직각 삼각형인데 이 right angle이 90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90도를 자, 수학에서는 각 R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right의 약자예요. 그래서 right angle이 90도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right triangle, right angle triangle 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직각 삼각형은 뭐다? 직각 삼각형은 자, 하나의 각이 직각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자, 하나의 각이 직각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밑변을 A, 그 다음에 높이를 B, 그 다음에 이 빗변을 C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나의 각이 직각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되는 용어가 이 빗변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자, 빗변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hypotenuse예요. hypotenuse. 이것은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hypotenuse. 반드시 먼저 외우고 가셔야 되겠죠. 자, 직각 삼각형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당연히 지멘 매스에서도 이제 가끔씩 물어보니까, 자, 피타고라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자, 직각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었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자,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C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죠. 자,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인데요. 당연히 이제 외우고 가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정리죠. 그리고 참고로 이 직각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직각 삼각형의 면적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이것은 높이가 그냥 하나의 변이 높이 그 자체가 되죠. 이게 바로 높이가 되죠.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에서 마주보는 변의 뭐 연장선이나 마주보는 변에 내린 수선이 바로 B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변 B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나머지 두 변의 길이 A,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직각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자,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과 같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잠깐 여기로 가보실까요? 여기로 가서 왜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a가 되는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바로 나와요. 자, 어디다가 정리를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바로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었죠.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은 무슨 삼각형도 된다? 네, 이등변 삼각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내린 수선이 이 마주보는 변은 2등분 하니까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였다면 반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뭐다? 반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2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을 보면 무슨 삼각형이다? 이 삼각형을 보면 직각 삼각형이죠. 따라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밑변의 길이의 제곱 곱하기 높이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자, A제곱은 밑변의 길이의 제곱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자, 높이의 제곱 H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면 4분의 A의 제곱. 4분의 A제곱 넘어가서 빼주면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이니까 4분의 3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H제곱. 그러면 양변이 양수인 게 확실하죠. A랑 H는 모두 변의 길이니까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 없는 게 확실하죠.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거 루트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루트 4분의 3 A가 H. 그럼 루트 4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 뭐가 된다? 루트 4는 2로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자 루트 4분의 3은 2분의 루트 3이고 뒤에 A 곱해주면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다. 바로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정삼각형에서 높이 나왔으니까 넓이도 바로 나오죠. 자, 높이가 2분의 루트 3A니까 지금 밑변의 길이가 얼마다? 밑변의 길이가 A예요, A. 그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니까 밑변의 길이 여기다가 써볼까요? 자,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 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 2분의 루트 3a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4분의 루트 3 a제곱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도 결국은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특수한 삼각형, 특수한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그 특수한 직각 삼각형은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각과 변의 길이를 외우셔야 돼요. 자, 3개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칠판은 보이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수한 삼각형은 자, 당연히 직각 삼각형이니까 하나의 각은 직각이 될 것이고 자, 나머지 두 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자,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자, 이 변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냐면 1대 1대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돼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1 루트 2가 변의 길이라는 게 아니라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2 루트 2, 3 루트 2, 5 루트 2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b는 어떻게 된다? b는 항상 1대 1대 루트 2예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삼각형이 30, 60, 90. 이 각도랑 변의 길이의 비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자, 이게 30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90도인 직각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3대 2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가
1 루트 3이라는 게 아니라 길이의 b가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당연히 1, 2, 얘가 2라면 2 루트 3, 4. 3이면 3 루트 3, 6. 8이면 8 루트 3, 16 이렇게 되겠죠. b가 1대 루트 3대 2다.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1대 루트 3대 2.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은 각은 외우실 필요,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각은 외우실 필요가 없이 자, 변의 길이만 외우시면 돼요. 자, 변의 길이가 만약에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5고 자, 그 다음 빗변이 아닌 나머지 변의 길이가 10이었다면 자, 여러분 이 직각삼각형인데 조금 잘려서 보이긴 하지만 이 빗변의 길이는 13이에요. 반드시 외우세요. 자, 5대 12대 13. 네, 이 두 개의 삼각형은 각과 변의 길이의 비 모두 외워야 되고 이 세 번째 삼각형은 변의 길이의 비 5대 12대 13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게 문제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서 바로 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가서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관련해서 물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언제 성립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성립을 해요. 네, 직각삼각형일 때 성립을 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이거 하나의 각이 직각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그러면 가장 큰 각이 90도보다 큰 삼각형을 뭐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게 삼각형 가장 큰 각이 90도보다 커졌죠? 이게 90도보다 지금 더 커졌죠. 이런 삼각형을 둔각삼각형이라고 하죠. 둔각삼각형에서도 세 변의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존재해요.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이 그림이 너무 휘어졌기 때문에 네. 여러분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만 성의 있게 그려볼까요? 자, 둔각 삼각형에서 자, 가장 긴 변이 C 이게 이제 가장 큰 각과 마주 보는 변이 당연히 가장 큰 변이 되겠죠. 자, 나머지 두 변이 이렇게 A, B일 때 자, 둔각 삼각형에서는 자, C 제곱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비교하면 C 제곱이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장 큰 각이 90도보다 작은 삼각형 네,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각인데 얘가 90도보다 작아요. 당연히 가장 큰 각과 마주보는 이 변이 가장 길이가 길겠죠? 이거 A, B라고 해볼까요? 이게 이제 가장 긴 변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각이 90도가 안 되는 삼각형 우리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런 용어는 뭐 지멘 매스에서 이걸 뭐 영어로 물어보지는 않으니까요. 이건 굳이 뭐 이런 단어들까지 영어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관계식만 조금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각이 90도보다 작은 예각 삼각형에서는 가장 큰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도 작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외워두시면 우리 지멘 매스에서 필요한 내용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가장 긴 변이 C일 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으면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 공식을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거죠. 자, 가장 큰 각이 90보다 큰 둔각삼각형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도 크고 자,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도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작아요. 자, 우리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했으니까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자, 이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